자,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전체 운동 방정식이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안정도, 이제 해석 방법 뭐가 있었죠? 두 가지. 등면제법, 산단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상대책, 안정도 향상대책. 그건 근데 책의 내용은 작습니다. 근데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만 설명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되면은 이제 뭐 연구반 교재에 어떤 부분이 있다 정도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 운동 방정식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있던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뭐 관성 모멘트가 뭐고 회전체의 각속도, 회전체의 변이가, 토크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우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뭐 과도 내부 전압이 있고 관성 정수 M이 있다. 근데 관성 모멘트가 뭐냐? 이제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 뒤에 내용을 보시면 요 관성 정수가 있다. M이 있고 근데 여기는 PI 기계적인 입력이 들어오고 발전기가 있고 거기서 발전기에 대한 출력이 PN으로 나와서 이렇게 송전이 된다. 입출력 관계의 부분은 이해를 하시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걸 운동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관성 모멘트가 각속도에 따라서 왜 모멘트가 아까 각속도는 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는 그 부분에 대한 모멘트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도는 부분이 바로 힘이다. 근데 그걸 뭐라고요? 전류. 그게 토크라는 얘기입니다. 토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애워주셔야지 어쩔 수 없이 방정식이니까. 그래 여기서 뭐 DT 이거 시간에 대한 부분을 미분하다 보니 각속도 W를 세타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제승 세타는 DW입니다. D자승 세타의 DT 자승은 DT분의 DW가 되는가?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거죠. 요거하고 요거는. 그거를 I로 나눈 게 요거죠. 또 똑같이. 예? 거기다가 I는 이걸 또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W 자승, W 자승을 이제 위아래다 곱한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계산하니까 W 하나만 남고 델타 T W는 뭐냐면 델타 T가 에다 W 곱한 게 델타 P입니다. I 오메가 자승이 M입니다. M분의 W 곱하기 P, I, PN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지금. 이 수식은 그냥 애워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M은 I 오메가 자승이고 델타 P는 델타 TW라는 걸 여기서 알고 계셔야지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회전체 운동 방정식 하실 때는 요 수식은 그냥 암기해서 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힘드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어떤 뭐였죠? 관성 모멘트가 각속도에 따라서 흐르는 게 그 토크다. 토크 부분은 어떤 전류가 흐르면 이 모멘트가 각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어떤 힘이다. 이런 정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풀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모르시더라도 이제 결론은 나와야 된다. 결론이 뭐죠? 요거. 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PIN-PM. 근데 M분의 W. M분의 W 제로. 각속도 해가지고 M분의 W 제로라는 이런 부분. 뭐 단위관성조수는 해가지고 밑에 또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쭉 가면은 또 뒤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그냥 보시면 되고 DT분의 D 오메가는 아까 D 오메가를 델타 오메가죠? DT분의 D 세타는 델타 세타입니다. 세타를 그냥 델타로 본 겁니다. 그럼 DT분의 D 자승 세타는 이 세타가 D 세타니까 이 D 세타가 들어갔고 이 부분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변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M분의 오메가 제로분의 델타 P가 나왔다. 이건 이미 앞에서 보셨던 거 아닙니까? 보셨던 내용이 똑같이 나온 겁니다. 또 I 오메가 자승은 M이라고 지금 앞에서 봤죠, 지금? 그걸 그냥 쓴 겁니다. 그 결과 보면 델타 P는 여기서 이 수식이 이거니만 아닙니까? DT 자승분의 D 자승 세타는 DT 자승분의 D 자승의 델타 세타는 M분의 오메가의 PI-PM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PI-PM이 요 델타 P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수식 세 줄만 가지고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풀어서 쓰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똑같이 한다면 M분의 W 대신에 2파이 F 넣고 M분의 해가지고 여기 뭐 PM 대신에 X분의 ESER 사인 세타 요거를 변환을 한 거죠.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력계통에서 회전기의 우변과 같은 여기 입출력에 차가 생겼을 때 여기 기계적인 입력과 전기적인 출력에 차가 생겼을 경우 회전자가 좌변과 같은 이 속도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과도 안정도는 결국 이 시스그로부터 이 세타하고 요 델타 P 요 둘의 관계에 대한 시간적인 관계를 구한다.
그러니까 발전기 입출력이 뭔가 변하게 되면 출력도 변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출력이 변하게 되면 이 세타가 빨리빨리 움직여주는데 그게 빨리빨리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못하면 발전기는 셧다운 된다는 얘기죠. 왜 기계적인 입력이 그만큼 그 발전기가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만큼의 기계적인 어떤 그 토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얘는 못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시간적인 관계를 보는데 그걸 면적만 가지고 보는 게 등면적법이고 그걸 단단법은 그걸 시간적인 관계까지 다 본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세타만 봤죠. 등면적법은 뭐냐? 요 세타만 본 겁니다. 세타. 시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고 세타가 0도냐 30도냐 60도냐 90도냐 근데 그 부분은 어떤 시간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 몇 초에 잘랐냐. 왜냐면 이계통 등면적법이 있는 그 두 개 중에 어디에서 잘랐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면적이 틀려지니까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틀려지니까 그것만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세부적인 시간 뭐냐면 요때 어떻게 되고 저때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모르고 그냥 이걸 놔두다 보니까 요 몇 초 이내에 차단하면은 문제 없어.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단단법은 그걸 시간을 다 쪼개가지고 계산하고 몇 초일 때는 요렇게 가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몇 초일 때는 이렇게 가고 몇 초일 때는 이렇게 가고 몇 초일 때는 이렇게 가는데 보통 0.6초 된 정도까지는 수렴을 하는데 그 이상이면 발산을 하다 해가지고 시간적인 관계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몇 초 때만 넘어가면은 얘는 불안정하다. 그거만 보여주는 거죠. 면적만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시면은 고장 발생 전에 정상 상태에서는 이렇게 다 똑같겠죠? 고장이 발생이 되면은 정기적인 출력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세타가 옮겨지겠죠? 어딘가로. 옮겨지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출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뭔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 부분이, 예? 이런 동요 방정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회전체의 운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게 바로 그게 안정도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얘기죠. 왜 안정도라는 거는 그 출력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되돌리는 힘이죠. 그러니까 회전체 운동 방정식은 그게 뭡니까? 되돌려지는 그 상관관계를 설명한 거 아닙니까? 우측에서의 어떤 전력 변화가 생기면 왼쪽에서 시간적인 그 각속도가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정의를 한 거니까 안정도상에서는 그 회전체의 운동 방정식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걸 이해하려다 보니까 뭐 어떤 정기적인 부분이 아닌 기계적인 뭐 토크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그 정도 개념에서 암기만 하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깊숙이 들어가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등면적법입니다. 등면적법은 뭐냐? 계통이 안정한가 불안정한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고장 발생 후에 상차각 시간 곡선, 동형의 곡선을 그려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계속 벌어져가면 그 계통은 불안정한 것이다. 그 시간을 한번 보긴 본다 이거죠. 그리고 2차 동요에서 탈주하는 경우도 있다. 그 2기 계통에서는 그 기계적 입력 일정, 과도 내부 전압 일정, 제동계수 0이라는 부분. 기계적 입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과도 내부 전압이 일정하다는 것도 그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어떤 일정한 조건에서 맞춰지지만 조건이라는 건 기준이 자꾸 변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동계수도 0. 아까 같은 브레이크도 밟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가정하에서 상차각은 제한 없이 증대하거나 일정한 진폭으로 진동을 한다든가 어느 한쪽으로 나타나는 게 보통이므로 최초의 1차 동요만을 조사해서 안정 판별을 할 수가 있다. 왜? 나머지 변화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하다 보니까 1차 동요만 검사하더라도 얘가 아니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간장이든 된장이든 손을 한번 찍어보고 맛보고 나면은 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알고 싶으면은 원산지 증명을 해야 되겠죠. DNA를 검사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이제 그거는 맞다라고 보고 이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등면적법이 이제 뭔지 이제 설명이 나왔습니다. 주로 2기 계통 문제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등면적법하고 단단법 설명하면 되고요. 계통의 안정도 판별을 간단한 도면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점 나왔습니다. 단점이 뭐라고요? 위상각 변동의 시간적 관계까지는 알 수 없다. 위상각 변동의 시간적 관계는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아까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이 몇 초가 이상이 되면은 안정하나 불안정하나 얘는 뭐라고요?
판별이라고 했죠? 분석이 아닙니다, 분석이.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반단법은 뭐죠? 판별이 아니라 걔는 분석을 합니다. 왜? 위각 출시, 위상각과, 그 다음 각속도와 출력과 시간적과의 관계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막 그 방정식을 썼죠. 그래서 중간중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서 요 단계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단계에서 이렇게 되고, 요 단계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뒤에는 문제가 돼. 요 전까지는 상관없어. 이렇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고장 전, 고장 중, 고장 후. 말은 좀 애매한데, 여러분들 봤을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이거죠. 아까 뭐 접지개수를 문의하셨는데 접지개수는 성간전압분해, 대지전압의 비입니다.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고장 전의 성간전압하고 고장 후에 그 건전상의 전압 상승, 대지전압 상승이 1.3배 이하 되게끔. 그럼 결국 0.75배 아닙니까? 75%. 그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 고장 중이 됐던 고장 전이 아니라는 얘기죠. 윗부분은 고장 후란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뭐 그게 좀 틀렸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성간전압분의 뭐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대지전압을.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고장 전 A, 고장 중 B, C는 고장이 차단된 이유에 요거 주의하시라고요. 이렇게 써놓고 그림 잘못 그리시는 분 많습니다. 답안지에. 요거 Z 해가지고 되면 뭐 요 그림 이제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되는 건지? 자, 뭐 어떻게 된다고요? A, 고장 전, C, 고장 제거 후, B, 고장 중. 이거 잊어버리시면 말라고요. A, B, C로 간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부분 2번이라고. A, B, C, D, E, F, G. 이렇게 해놨죠? A, B, C, D, E, F, G. 요건 이제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쓴 겁니다. A, B, C까지는 해놓고 D, E, F, G는 그냥 쓰기 편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 거 보면 여기 D, E, F, G로 쓴 사람도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면적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A, B, C, F하고 D, E, F, G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가능하면 책하고 똑같이 그냥 서버를 타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책에 있는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채점자들 책에 있는 것만 유심히 봤는데 책하고 똑같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뭔가 틀리면 이게 뭐지 하고 본다는 얘기죠. 자, 이 A하고 D, 이게 가속력, 뭐 감속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속을 한다는 건 그만큼 뭔가 뭐 부족해서 저기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필요한데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고에 대한 곡선을 가지고 가다가 얘가 살았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때 부족한 전력이 요만큼에 부족했다는 얘기죠. 근데 부족한 전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요만큼에 빨리 쫓아가서 요 정도 되면 그때 그 부분을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물이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럼 그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물 채워주겠죠? 근데 물이 채워지는 시간이 너무 늦다 보면은 나중에는 물을 못 채운다는 얘기죠. 다른 물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개념을 해서 여기 전에 올 수 있게끔 세타 1에 대한 시간이 얼마나 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타 1. 세타 0, 세타 1, 세타 2. 미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고. 근데 여기서 적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부분은 넘어가고요. 뭐 읽어보시면 되니까. 요 그림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2회선을 운전하고 있는데 B부분 뭐라고요? 고장 발생했다. 고장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표를 해줘야 되니까 빼줘야 됐대요. 뺐다가 다시 제표를 해준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A, B, C, D. 이렇게 그리시든 이렇게 그리시든 잘 보고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2회선 운전 중에 사고 났으니까 사고 난 부분. 사고 났으니까 끊어줬고. 끊어줬다가 다시, 제거가 됐으니까 다시 제표를 했다. 이거죠.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게 P0 PB 사인만큼 입력이 초과되어 회전자는 가속하게 되는데, 뭐 이런 부분, 가속, 감속 부분 보시면 되고요. 요 면적은 어렵진 않다는 얘기죠. 요게 뭐냐? 세타 제로. 여기 세타 제로에서 P0, 여기. PB 사인 세타는 요거죠. P0에서 요만큼 밑에 걸 빼주니까 요 위에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아까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요게 P0라고 해요. PB 사인 세타는 요거라고요. 여기 세타 제로부터 세타 1까지 적분을 해서, 여기를 빼면 뭐라고요? 요게 나온다. 그거고, 여기는, 여기 세타 1부터 세타 2까지, 이거 다 적분하면, 요만큼이 나오겠죠. 거기서 뭘 뺀다? 요 P0만큼을 빼면은, 요 윗부분이 나온다. 그게 같게끔, 여기 A, B, C, F하고 F, D, E, G 나오죠?
그 면적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딱 기준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적분인데 세타 0부터 세타 1, 세타 1부터 세타 2. 근데 PA 사인 세타냐, PB 사인 세타냐, PC 사인 세타냐, 아니면 P0냐. 그것만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세타 1이 되면 상관없는데 세타 1 다시로 가게 되면 얘가 H점을 초과하게 된다. H점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회복력이 마이너스로 돼서 탈주를 하게 된다. 이런 정도의 내용. 그러면은 차단 시간을 파라미터로 해가지고 면적으로 해서 고장 구간 선택 차단을 조정함으로써 계통의 안정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음. 판별이죠. 자, 이제 단단법입니다. 바로 전시험에 25점짜리 나왔으니까 이번에 25점짜리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예? 등면적하고 단단법 비교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25점짜리로. 중요하니까. 아니 10점짜리로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안정도 해석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뭐 단단법에 대해서 자세히 쓰실 부분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내용 정도는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등면적법은 이기계통이나 이기계통으로 등가할 수 있는 간단한 계통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뭐 3기까지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3개나 2개나 똑같거든요.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근데 얘는 다기계통이라는 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단단법은 다기계통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계통의 외란이 발생할 때 연속적으로 변동하는 입출력, 각속도 지진의 재량이 아주 짧은 기간에 계단적으로 변한다. 스텝 바이 스텝, 계단적으로. 아까 이제 그림 보여드렸죠?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미소 변화를 차례로 계산해서 그걸 축차적으로 연결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입출력 평형이 깨지게 되면 뭐라고요? 위각 출시, 위상각, 각속도, 출력 부분이 시간에 따라서 변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식 나왔죠? 회전치 운동 방정식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안정도에서는. 회전치 운동 방정식을 나오다 보니까 뭐 기계적인 입력을 나왔었죠. 안정도에서는 내부 단자 전압 한다고요. 저쪽 끝에서부터 본다고요. 얘도 저쪽 끝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다. 근데 세타와 델타 P의 시간적 관계를 구한다. 그게 나왔었죠. 왜? 좌변의 음력하고 우변의 음력. dt분의 d 자승 세타는 뭐라고요? m분의 w의 델타 P라고 나왔죠. 그거를 지금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치 운정 방정식을 써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안정도 할 때는. 나머지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다, 뭐 가속력 구하기 위해서 정기적 출력을 각 기간마다 세타를 이용한다. 뭐 요 기간에 PN-, 여기는 PN-. 요 이제 그림을 한 번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림.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수식은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수식을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서 단단법에서는 뭐라고요? 애울 때 위, 각, 출, 시.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왜? 요대로 돼 있으니까 입력이 여기인데 입력이 여기 없다 보니까 이거 처음에 요것만 따지다 보니까 위각, 추시만 외웠습니다. 근데 당연히 출력이 있으려면 여기 입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보는 게 뭐냐? 위상각, 각속도, 출력, 시간 비율로 보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4개로 하나, 둘, 셋, 넷, 5개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위상각하고 각속도가 변화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입력이 변화가 없다라고 아까 했죠. 뭐든지 그랬을 때 출력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세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항상 우측에 n분의 w에서 p0가 변했을 때 이 세타의 변화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건이 뭐였죠? 인풋에 뭐 내부 단자 전압 변화가 없고 제동 개수가 변화가 없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력은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요 기간 동안. 근데 출력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뭔가 올라갔다니까 얘가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n부터 n-1, n-2까지 해놨습니다. 요거는 델타 t로 해놨고 요건 2분의 델타 t로 해놨습니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은 델타 세타 n입니다. 이렇게 델타 세타 n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요 세타가 이제 옛날 거하고 최근 좀 틀리게 돼 있는데 델타로 돼 있는데 요 세타 n만큼 증가가 됐다. 여기 세타 n만큼 됐으니까 세타 n에 플러스 1만큼 됐고 요 세타 n만큼 n에 마이너스 1만큼 감소가 됐다. 그겁니다. 그냥 요건 스텝 바이 스텝인데 요게 좀 헷갈립니다. 요게 n-1 지점이 어디냐? 여기죠. n-4분의 1하고 n 플러스 4분의 1 지점이 어디냐? 여기죠. 지금 개념이.
요쪽인데, 그거를 그냥, 요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부분. 근데 이게, 여기는 N이죠?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4분의 1로 나눴습니다. 4분의 1이라는 건 결국적으로 뭐냐면, 여기에다, 잠깐, 2를 곱하면은, 얘가 4분의 2죠? 똑같이 하면 얘가 4분의 2고 4분의 1이니까 요 지점이 되는 거죠. 근데 명확하게 이걸 안 찍어 놓다 보니까 요 지점을 의미하는 걸 텐데 여기다 이렇게 수치를 써 놓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것 뿐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기 부분에서 올라간다. 각속도나 여기 부분은 이렇게 변화를 한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들은 그걸 써놓은 겁니다. n의 마이너스 4분의 1 지점은 어디냐. 여기서 PI에서 PN에서 2분의 델타. 요 2분의 델타만큼 변화한 부분이 요 4분의 1 지점으로 간다. 요런 내용들입니다. 요것도 W 2분의 1 속도 하면은, 요것도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요만큼 증가된다 이겁니다. 플러스 2분의 1로 갈 때는 여기서 요 두 단계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단계 거치고 요 한 단계 거치고 한 단계 거쳐서 여기까지 간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수식을 제가 못 적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림은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걸 수식까지 적었을 때 25점짜리로 나온 겁니다. 이번 문제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걸 썼을 때는 점수를 맞기가 힘들었죠. 이게 2교시 때 나왔을 겁니다. 아마 이게 2교시 때. 2교시 때 제가 이거를 선정하지 말고 다른 걸 했어야 되는데 그림 그리다가 시간을 뺏겨가지고 요런 그림은 그렸죠. 다. 0.2초, 0.35초, 0.5초, 0.6초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부터는 탈조를 하더라. 이런 그림 그려주시라고요. 제페로브 방식 나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제페로브 방식이 4가지가? 단상, 삼상, 그리고 마지막에 다상까지 4가지.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써주실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고속도 제페로에 이제 필요하면 HS, GS 같은 것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제페로. 여기 송전선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제페로는 지중선에서는 안 합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페로는 반성파 계전 방식에서 고속으로 실행이 된다. 송전선에서만 하는 거죠. 애자의 섬력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송전계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페로 보호 방식입니다.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지중에서는 제페로를 안 합니다, 절대. 근데 이제 지중에서도 제페로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가공선과 지중선이 이제 섞여 있을 때 30% 뭐 이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페로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송전선으로만 갈 수는 없으니까 지중선으로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구간에서 그런 구간을 봤을 때는 제페로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상 제페로하고 단상 제페로가 있다. 삼상 제페로는 일선 접지 고장이 나더라도 고장난 선의 회선을 동시에 차단하고, 그러니까 삼상은 삼상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단상 제페로는 고장상의 한 성만을 선택 차단하기 때문에 또 삼상은 차단을 또 못합니다. 단상 제페로는 제페로는 안정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차단기 쪽에 비용이 다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다 차단을 해줘야 되니까. 삼상 같은 한 방에 떨어뜨려 주니까 경제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단상 플러스 삼상을 해가지고 같이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상 같은 경우도 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HSGS 쪽에서 계전기 동작에서 1Hz, 차단기 동작에서 3Hz, 고장 발생은 4, 6Hz, 무전압 시간 되고 해가지고 절연 회복 시간 해가지고 전체 한 60Hz 정도 되는 부분에 뭐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뭐 차단기의 소호전압에 해가지고 그게 HSGS에서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는 없지만 그걸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연구반의 자료를. 여기는 없으니까 이따 자료들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나오니까 그게 그 내용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은 가속합니다. 왜? 아까처럼 사고가 발생하면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하가 떨어졌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발전기가 가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얘가 그거를 동기 운전하기 위해서 토크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전류는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발전기가 가속할 수도 있고, 스로틀이 조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자기가 넘어갈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탈주를 한다. 근데 대부분은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얘가 지금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올리려고 막 힘이 막 들어가다 보면은 얘가 힘들어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죠. 부하가 탈락돼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부하가 탈락돼가지고 가속이 되는 부분은 아까처럼 TCBR이라든가 다른 거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보호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동차 달리다가, 섰다고 해서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나요? 어느 정도 이제 트로트를 하면서 이제 운전하죠. 부하가 떨어지더라도 그때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있더라도 그 안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부하가 많이 걸리면은, 예? 많이 걸리면 이제 부하가 이제 힘들어지겠죠. 자동차가 시동이 꺼진다든가. 언덕배기에서 이거 제대로 못하면은 시동 꺼지지 않습니까? 그럼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죠. 개념이. 그만큼의 토크를 못 내니까 얘가, 멈춰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가속을 억제하는 대책. 예? 어느 정도. 적당. 그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물리적으로. 부하를 죽여주는 게 가장 좋은데, 부하를 죽여줄 수는 없으니까 형태에서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해주냐? 그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달함수에서 운동방정식 또 나오죠? 이제 계속 봤던 거니까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X분의 2S, 2의 사인 세타 가지고 얘가 고장 계속될 때는 커지니까 안 되고 고장 제고해야는 뭐 이제, 된다는 얘기고요.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발전기의 가속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서 이 수식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수식에서. 가속력을 억제한다는 거는 강제적으로 전기적 출력을 증대시킨다는 얘기죠. 왜? 기계적 입력하고 전기적 출력이 있는데 발전기의 가속이라는 거는 기계적인 입력 부분이라는 얘기죠. 속도. 예? 근데 이제 전기적 출력을 증대시키면은 이제 그만큼 가속만큼의 어떤 전기적 출력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입력은 줄어들겠죠. 원동기로부터 공급되는 기계적 입력을 경감시켜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관성정수를 크게 한다. 또 이 각속도를 작게 해가지고 각속도가 작다라는 건 얘가 움직이는 폭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뭔가 변화가 생기더라도 얘가 움직이는 폭이 작다. 그래서 속도 조정률을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발전기에. 속도 조정률이 크다, 작다. 이게 개념이죠.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똑같죠. 임피던스 전압가가 크다, 작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전기 가속의 억제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속도 조정률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안정된 향상 대책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리전 충입기 이렇게 있죠. 리전 충입기. 저는 그냥 이 평으로 아까 여기 리압 평 충 기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있고 충평기로 외우신 분들도 있고 그거는 그 부분 만들입니다. 저는 리액턴스 감소, 전압 변동 억제, 충격의 건강, 입출력 평형, 전력 변동 억제 이렇게. 키워드 하나 외워주시고 거기다 또 살 더 붙여주시고 거기다 더 살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서브 메뉴 써주시고 리전 충입기, 단단 복직 위에 승석중, 예? 소개 보고 FH, 소리액터 방식을 쓴다든가 소개, 개통 연결한다든가 보호계정기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가 차단계 고속도도 있겠죠. 차단계 고속도를 한다든가 소개 보고 고속도 재패로 뭐 차단기 뭐 이런 식으로 충격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시간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입출력 평형한다는 건 TCBR이라든가 SDR이라든가 에바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발전기의 출력 변동을 억제하는 부분을 넣어주는 거고. 이건 전압 변동은 아까 어떻게 했죠? 승속중이라고 그랬죠? 승하, 소금여자 방식, 중간여자 방식, 뭐 PS가 쓰는 걸 써가지고 소금여자를 부과해준다 이거죠. 그 외에 이제 기타적인 부분이 뭐냐? 그게 이제 팩치하고 HVDC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아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팩치가 뭔지, HVDC가 뭔지, 팩치의 종류가 뭔지, TCBR이 뭔지, TCSC가 뭔지, TCPR이 뭔지, 그 다음에 UPFC가 뭔지, 밑에 스테이트콤이 뭔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TCBR, TCSC, TCPR, 그 다음에 UPFC,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트콤, 여기 가공, 여기 지종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연상하면서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주셔야지 나중에 답안지 쓰고. 그러면 요것들이 뭐냐? TCBR은 요 발전기 쪽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발전기에 여기 부하가 탈락했을 때 발전기의 속도가 가속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킹 레지스터를 달았구나. TCSG, 시리즈 캐패시터를 달았다. 왜? 여기 C 성분을 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L 성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C 성분을 달았구나. TCPR, 페이지 레귤레이터. 아, 위상각을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왜? 여기 이 사이에서 UPLPC, 유니피드 파워 플로우, 뭐 플로우 컨트롤러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전력 조류를 다 제어하기 위한 부분이구나. 여기 있으니까 세 개 다. P도 제어하고 X도 제어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해놓고 PVX 델타. 왜? P는 X분의 V 세타하지 않습니까? PVX 델타로 내놓고 뭐는 뭘 제어하고 뭐는 뭘 제어하고 아 요거는 X 성분을 제어하는 거, 요거는 위상각을 제어하는 거, 얘는 전압을 제어하는 거, 얘는 요 세 개를 다 제어하는 거. 그래서 이제 VX 델타를 제어해서 P를 제어하기 위한 부분이 뭐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연산을 해서 봐주시라는 얘기입니다. P는 X분의 VS VR 사인 세타, 또 E1, E2 사인 세타, ES, ER 사인 세타, EF, ER 사인 세타, E1, E2 사인 세타 뭐 많죠? 거기서 그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CCSC의 구조를 해가지고 그 변압기가 어떻게 되더라고, 콘덴서가 어떻게 되고 그 그림 연상해가지고 그거의 장점은 뭐고 다이오드는 어떻게 연상되고 TCPR 같은 건 페이지니까 병렬로 해가지고 변압기가 연결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그걸 외우는 건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기본서에 없으니까. 제가 연구반을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기본서에 기준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안정도 문제에 대한 불안정 현상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장거리 송전선을 통해서 유도전등기 이렇게 전압 조정하는 부분, 전압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바로 전압 안정도 문제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잠깐 전압 안정도 문제가 나왔죠. PV 컨트롤. PV 컨트롤인데 이제 PV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력계통에서는 PF 컨트롤, QV 컨트롤을 하는데 PV 컨트롤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안정도 측에서 측량하는 거고. 아까 PF나 QV 같은 건 안정도가 아니라 계통공학 쪽에서 어떤 그 주파수 제어라든가 아니면 전압 조정 쪽에 관련된 부분이고, PV에서 P, 안정도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압 안정성, SVC, SVC가 뭐냐? 스태틱 볼테이지 바, 스태틱 바 컴펜세이터. 이겁니다. SVC 뭐냐? 스태틱 바 제너레이터. 그래가지고 SVC하고 SVC는 약간 틀립니다. 그걸 또 비교해 놓은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정의 이제 생각나시나요? 탈조가 뭐였죠? 네. 위상차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스텝 아웃, 바깥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탈조 하면 이제 본인이 두 줄 정도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위상차 변이를 벗어나가지고 그 동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제 탈조다, 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화력발전소의 진상운전 문제, 이게 뭐였죠? 뭐가 나올까요? 예? 안정도 쪽에서 이제 여기서 물어보니까 이제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예?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송전선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페란트 현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는 부분보단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하고 단락비 쪽으로 이제 보셔서 설명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문제에서 의도하는 부분이 이제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이게 화력발전소의 진상운전 문제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페란트 현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해도 됩니다. 송전선의 충전에 의한 장애 25점짜리 나왔죠, 이번에.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화력발전소의 진상운전 문제다 보니까 발전소의 진상운전 문제니까 발전소의 진상이 들어오면 뭔가 문제가 생길 거냐. 발전기가 자기 여자 현상이 생기니까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발전기 단락비 쪽에 문제가 생기죠. 예? 여기 지진 일어난다고 그랬죠? 과여자, 저여자 일어난 이제 진상운전이 되면은 과여자가 되니까, 예? 그때는 뭔가 문제가 생겼죠. 가능 출력 곡선상에서, 단락비상에서도 문제되고, 가능 출력 곡선상에서 뭔가 이 부분이 줄어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몰고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들을 연산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 리전 충익기, 제가 얘기했지만, 고속도 제폐로, 뒤에 나왔죠. 삼상 제폐로, 다상 제폐로 뿐만이 아니라, 고속도 제폐로에서는 아까처럼 HS, GS에 대해서 뭐 각각별로 차단기 소화되고, 뭐 이원화되고, 뭐 무전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접지 방식이 안정도에 미친 영향. 바로 지락전류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일산 지락 사고라든가, 성간 단락이라든가, 그때
사고 전류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들이 틀려지고 충격이 저감이 되니까. 아까 계통의 부는 충격이 저감이라고 나와 있었죠? 충격을 저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송전술래 송전용량 결정 조건 뭐가 있었나요? 송전용량 계산 방법이 뭐가 있었죠? 예. 고율부합법, 송전용량 계수법, 상차각에 의한 방법, 스틸에 의한 실험식. 요것도 아까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와줘야 된다고. 이게 송전술래 송전용량 결정정거, 가공송전술래 송전용량 결정정거, 그 다음에 변전소는 없죠? 예? 송전술래의 송전용량 결정조건 이렇게 딱 나와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거리 송전술래 용량 조건, 중거리 장거리 송전용량 결정조건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예? 추가적으로 최대 가능 송전 전력 아까 나왔었는데 보시면 되죠? 1.15 뭐 1.0 해가지고 P는 0.84 이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 얘도 두기 계통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고, 고장 났다고 하니까 고장해서 8-2의 8-11과 같이 등면접법 가지고 설명해라. 이 설명하려니까 이건 뭡니까? 그림 그려야죠. 아까 면적 그려야죠. 아까 지금 A, B, C, D에 대한 면적 부분에 대해서 뭐 세타 1 부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빨라져야지만 그 뒤에 면적이 이제 줄어든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여기는 이제 V1하고 V2를 넣어줘야 되고요. 고장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려줘야 되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등면접법을 그냥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이 내용을 가미를 하면은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가미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관련도 문제들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결국은 다 등면접법 설명했습니다. 쭉 등면접법 설명하다가 요 그림에 대해서만 그냥 조금 설명하고 끝냈습니다. 12번이 보시면 이게 아까 똑같죠? 이게 뭐 한 50% 나옵니다. 뭐 아까 46.9% 나왔던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훨씬 더 계산하기 쉽습니다. 고장 전하고 고장 후에 대한 부분이 수치가 하나로 나와 있으니까. 아까 거는 되게 복잡했지 않습니까? 임피던스가. 임피던스 3개밖에 없으니까 1.0, 여기 1.0, 여기 0.2, 0.2, 여기 1.0. 그럼 1.0하고 0.2하고 그거밖에 더 있나요? 0.1하고? 그럼 계산하면 딱 0.5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이게 좀 빨리빨리 넘어간 것 같아도 여러 번 반복해드렸습니다. 안정도 부분을. 나중에 이제 전력계통공간 가면 또 설명을 또 드립니다. 이런 거는 다 됐으니까 빼버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전력 상차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식을 유도하셔. 그럼 발전기 내부 유도 전압부터 해가지고, 이 그림 보셨죠? 기본서에 있는 부분. 그거 쓰시고, 그 면적 이거 다 봤던 겁니다. 지금 면적이 2배가 되고, 2배가 돼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오면 이런 상차각 곡선이 나온다. 약식 계산으로 해가지고도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비돌굵기의 출력식.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도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쓰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예? 이게 복잡하니까, 여기 교과서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전력계통공학에 가면 이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보시자는 얘기죠. 전력계통공학의 7장에 가면 나옵니다. 7장에. 예? QV 컨트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무한대 모선이 뭔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1, 2, 3, 4 쓰는 게 더 눈에 확 뜨겠죠? 무한대 모선, ABR, 뭐, 이렇게, 해놓고. 근데 무한대 모선에는 여기 지금 빠진 게, 무한대 모선의 등가 회로가 여기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그림을,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을 쫙 그려주셔야죠. 예? 예. 요거 계산하는 거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고요. 아까 책에 있던 거 그거 계산하는 겁니다. 1.57 해가지고 0.5 이거 나왔죠? 책에 있던 거. 예? 요거보다 요거 할 때는 안정이고, 요거보다 요거 할 때는 불안정. 이런 그림들 하나 그려놓은 겁니다, 그냥. 아까 책에 있는 것보다 이런 거 하나 더 써놓으니까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 요것도 아까 보셨던 거. 예제 문제입니다. 요것만 700MV로 바꿔서 해줬다고 했죠.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요거는 뭐 최대 송전 전력 계산하는 건데 넘어가고요. 요거는 아까처럼 T형을 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Y 델타로 바꿔가지고 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중간에 보면은 성간 단락인가 이게? 성간 단락이죠. 이것도 예제 문제죠?
이거 지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환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갔다 저쪽으로 넘어갔다. 46.9% 나왔었죠 아까. 그거고 안정도 영향 이거 지금 다 책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개념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책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답안지에서 어디 가서 쓰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하게 봐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해드린 거고, 요걸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책에 봤던 그거를 여기다 답안지에 썼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작성하는 건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는 시켜드렸으니까 암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죠. 저한테 뭐 몽둥이 하나씩 줘가면서 때려가면서 가르치라고 하면은 암기를 시킬 수도 있겠죠. 요즘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애도 지금 안 되는데 더 큰 사람들은 안 되죠.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10% 30%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했던 이런 것들도 예제로 해서 이렇게 넣어서 해주란 얘기입니다. 여긴 뭐 운동 방정식 넘어가고요. 등면접법 이 그림 그려주시라고요. 등면접법 나오면 요거 곡선 요거 PA, PB, PC 이거 틀렸죠? 이런 것들은 이게 딱 보면 틀렸다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내용이 안 맞는 건데, 지금, 내용이. 뭔가. 예? 여기, 면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안전운전, 인계상태, 탈조. 이런 거 그림 괜찮죠? 여기는 인계상태니까 같다 이거죠? 탈조는 면접이 모자르자 이거죠? 확실하게 3개의 그림만 그려가지고도 보여줄 수 있는데, 얼마든지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각 출시. 이거 뭐, 이렇게 썼습니다. 해가지고 요거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보다가 이거 나오겠어 하고 말았는데 이게 나와버렸다는 얘기죠. 저는 그림 정도만 나중에 왜냐면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을 할 때 그림 정도는 써먹으려고 애웠는데 수식까지는 다 못 외웠다는 얘기죠. 수식은 이번에는 안 외우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나왔으니까 그림은 외워주셔야 되고 비교하는 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단단법 이 그림 이런 건 당연히 그려야 되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못 그리면 안 됩니다. 어? 발전기의 운동 방정식 안정도의 향상 대책을 쓰더라도 안정도가 나오면은 이런 운동제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거기서 이런 부분 아까 정기적 출력 증가, 기계적 입력 감소, 관성 점수를 증가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안정도 향상에는 리액턴스라든가 전압 변동이라든가 충격이라든가 입출력 평형이라든가 아니면 기타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거기 리액턴스 할 때 단단 복직해 해가지고 단락비를 증대하거나 단건 변압기를 하거나 복도체를 사용하거나 직력 콘덴서를 사용하거나 기계 리액턴스를 감소하거나 회선수를 증가한다. 이렇게 바로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전, 전압변동이니까 전압변동에 대한 부분은 승속중 해가지고 여기 키워드를 써주시는 거예요. 리전 중위기, 승속중, 뭐 여기 뭐 회전체 운동 방정식 해가지고 그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답안지를 써야 되겠다는 아웃라인을 잡아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승속중.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써주실 때 이게 그런 키워드를 종이에다 넣어가지고 하나의 걸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흐름을 통째로. 그 다음에 TE 기타, 소개, 보고, FH. 저는 이렇게 외웠다는 얘기죠. 소리액터, 개통연계, 보리액터, 보호계정기, 차단계, 고속도, 고속도 제표로 방식, 에펙츠, HVD. 그래서 제가 외웠던 그 키워드를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건 이제 기본, 보통 이제 답안지들이 많이 쓰는 형식에 대한 키워드를 만들어서 암기를 해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모범 답안을 가지고 하니까 단권변압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또 연구반에 나오니까 송전용량 증대 방법 해가지고 나오죠. 격상을 해라. 안정도 향상을 해라. 예? 예? 여러 가지 나오겠죠. 지중 케이블의 송전용량. 아까는 송전솔로의 케이블 용량이죠. 단거리의 송전용량, 장거리의 송전용량.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송전용량 개수법은 뭐고 이런 식으로 앞에 배우셨던 거를 여기서 한번 다시 되새김질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요건 이제 새로운 전력 케이블. 송전량 증대 방법 가공선하고 지중선은 뭐였습니까? 온도를 낮추는 거죠. 온도를 낮춘 제품을 쓰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소극여자 방식에서 안정도 측면에서 해라. 속도가 빨라지니까 예. 빨리 차단을 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쓴 거고. PSS 이런 식으로 1파, 2파에 대해서 이런 그림 그려주시고요. 입력 신호 나오고 부재정성
이제 어떻게 했냐면 송남부죠. 소근 여자 장치를 사용하실 때 AVR 응답 속도가 빠르면은 난조 부대중을 일으킨다. 그래서 저주파 동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갖다 놓고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로 외웠는데 발전기 단자전압이 변화된다. 발전기 계자건선의 인덕턴스에 의해서 계자전압을 변화시키면 인계자 자속의 응답이 지연돼 위상전이 발생하면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위진동 동적 작용력이 작용력이 불감대 영역에 불안정 영역에 존재해서 부재중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냥 안 되면은 저 같은 수요관리는 뭐냐? 전소패 평수지 효비죠.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서 전소패 평가를 평준화를 함으로써 투자를 지연시키고 회피시켜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시라고요. 배전자동화가 뭐냐? 배전자동, 선배부재, 선로운전 자동화, 배전관리 정보수집, 부하 집중제어, 자동원격 검침, 개사 F전, 개폐기 사고 감시, 사고 피더 사고 부하 감시, 개사 F전, 피더 부하 감시, 전압 변동 계측, 그 다음에 개사 F전, 냉피전, 냉난방 제어, 피크컷 제어, 전압 변동 계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키워드대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계속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본서에 있는 부분은 제가 계속 훈련을 해드리는데 연구반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훈련을 못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은 관연도 문제 할 때 그 관연도 문제 정도는 제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좀 더 훈련을 하셨다가 나중에 연구반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제 집중적으로 그것만 합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아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해를 하기 위한 과정이지 암기를 하기 위한 과정은 아닌데 이해하면서 암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나중에 연구반을 가면 그때는 이해고 뭐고 없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암기에서 출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끔 강제적으로 푸시를 하는 겁니다. 왜? 아웃풋이 나와서 안 되면 앞에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라. 그럼 간단하게 안 되면 그다음 다음 사람 나오세요. 다음 사람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답안지 써보세요. 10점,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답안지 쓰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 보고 나서,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아웃풋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됩니다. 내가 이번에 못 썼으니까. 그러면 쪼크를 주는 거죠. 쪼크를 받으면은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리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잘 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하겠죠. 제가 한다면 만약 그렇게 할 겁니다. 연구반에서 한다면은. 연구반 과정이 9월달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FPW로 외웠습니다, 그냥. PWF로 외우든가, 이런 식으로. 예? FBI 외우듯이 그냥 FPW로 외웠습니다. 그냥. 주파수 편차. 그리고 여기는 변진 증거제. 예? 요즘 증거를 대라 이렇게 나오니까. 옛날 변진섭에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건 변환기. 진장, 지상, 증폭기, 제거기, 제한기, 이렇게. 여기 변진증거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팩츠 종류 많아지겠죠? 여기 TCBR, 여기 TCSC, TCPR, UPFC,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트컴. 이런 식으로 그림하고 같이 외워주시라고. 요게 종류가 뭐냐, 이런 그림까지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 이거죠. 이건 연구반에서 보셔야죠. 네? 내용 보시면서 외우십시오, 그냥 이거는. 근데 TCPR 정도는 기본서에 이제 용어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TCPR은. 예? 발전기에서 충격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로 내용만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GTO 인버터도 있고요. 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 제폐로. 똑같은데 이제 단상 제폐로, 삼상 제폐로, 단상 플러스 삼상 제폐로, 다상 제폐로가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요. 제폐로가 79인데. 제표로 방식이 나와 있죠? 정의, 장점, 적용. 어디에 적용하냐. 154, 345, 그 다음에 345, 그 다음에 765. 그래서 이 HSDS가 이제 765에 하는 부분이 아까처럼 0.0.0.05초 해가지고 요거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사이클이 이렇게 된다. 이런 그림까지도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HSDS가 나오면은. HSDS는 이제 800kV입니다. 전격 전압은. 그런 것들. 이제 사이클은 어떻게 되는지, 무전압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다 명판이 있으니까
어드민터스 이거는 뭐 계산하면 되고, 최대 성전율은 아까 나왔던 거죠, 그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 그 외의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연구방 거를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다른 가게에서 이제, 다른 출판사 걸 봤는데, 여기도 리전 충익계 가지고 리 했는데, 리액턴스 감소, 병행, 복도체,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는 그런 거. 다른 책에 있는, 여기 책에 있는 그림 없었죠? 이런 그림 갖다 그려주시고, 전압변동의 억제, 소극여자 방식 채용, 계통연계, 이런 중간조상 방식, 여기에서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은 어디 보여집니다. 중간조상 방식 채용, 사고형의 영향 검토, 적당한 중성점 잡지 방식 채용, 고속 차단 방식의 채용, 고속도 체표로 방식 채용,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림들도, 고장 차단 시간이 안정되게 주는 영향. 이런 그림들은 좀 보기 없었을 테니까. 중간 개폐소, 송전용량, 장거리 송전량, 뭐, 단거리 송전량, 송전용 계락개서법, 송전용 개수법, 송전용 증대 방향, 가공송전서,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면 전압 승낙, 그래가지고 신도체, 그리고 여기 지중송전선이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산해서 다 계산을 하시라고요. 요게 장이 틀리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된 부분들이 자료들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똑같은 자료인데 어떻게 목차를 안 하나. 근데 여러분은 일단 기본서에 있는 목차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게 지금 어디 장에 어디 부분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연구반 교재를 보시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 요런 부분이 나옵니다. 안정도는 뭐라고요?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가 나오고 과도 안정도가 여기 미소외란 안정도라고 해놨죠. 미소신호 안정도. 여기 정폐 안정도라고요. 여기 전압 안정도에는 과도외란, 미소외란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중기 안정도, 장기 안정도. 이런 그림도 그려주시고 요건 이제 한전에 보시면은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태 안정도 뭐 그림 그려주시고 예? 안정도 향상태, 리전 충익기 쭉 나오죠. 전압, 승속중, 연계, PSS 더 넣어줬죠.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더 추가를 해주시라고. 기타 팩츠. 이 소개부고는 안 나왔죠? 소리액터라든가 보호계정의 차삭, 그런 고속도라든가. 그런 것들 조금씩 더 넣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쪽, 저쪽 다 반지에 있는 거를 가지고, 단권화 전략 제가 설명드렸죠. 고유값, 클라크법, 와그너법, 로법, 직접법, 이거 뭐라고요? 다기계통에서 안정방도 해석하는 방법. 근데 거의 다 판별이라고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 써주셔야 된다고요. 여기 리전 충격기 가지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표로 쓴 겁니다. 그냥 보기 좋게. 회전체 운동 망년시 보시면 되고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나와있죠. 무한대모선 책에 있는 거 다 나와있죠.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책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니까 무한대모선 다 나와있고 등면제법 그림 나와있고 이 그림 나와있고 거기에 대한 면적 나와있고 여기는 지금 그 적분했던 그 내용은 안 나와있네. 그런 것들도 좀 써주시고 또 발전기 운전 한계 곡선. 요거는 이제 사실 요 장에는 아닌데 아까처럼 화력발전소 진상 운전이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느냐. 요 진상이나 지상 운전에서 이제 단락비에 관련돼서 설명할 때 보시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상 운전 시 문제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죠. 단락비하고 요 이기계통 과도한 정도 그림 이렇게 돼서 변압기 발생해서 어떻게 T형에서 파형으로 해가지고 등가열로도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그거 딱 정리해서 아까 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병렬로 들어간 거하고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 다 써주셔야 되고요.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갖다 다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또 다른 그림을 더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책에 있는 형태대로 SSR 차동기 공전 나와있죠. 아까 설명했던 거. 여긴 뭐 PESS하고 TCSC가 들어간다. 여기 대책입니다. 이번에 25점짜리 나왔죠. 전압 안정도. 간단하게 나왔던 거를 이제 QV 컨트롤을 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 복잡해진다 그래서 사인 델타에다가 자성에다가 나중에 요 유도하는 게 개통공학의 7장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설명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드려도 다 까먹는데요. 예? 왜냐면 이 책의 기준으로. 왜냐면 그 책의 기준으로 딱 봐두셔야지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대신 어디에 또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직렬 콘덴서 방식. 여기부터 계산이니까 넘어가고요. 계산 문제 다 똑같이 나오니까. 이거 하게 되면 25점짜리 이거 나온 겁니다, 그냥. 이거 전송전력, Y델타 해가지고 이거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송전력 계산하는 거, 뭐 50% 이렇게 되겠죠. 예,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전력계통 안정도 부분을 보시면 책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이런 그림 똑같이 나오죠? 이거는 뭐 저주파 동용,
보셨던 거. 저주파 동요 SSR 같은 거 뭐냐? 여기 지금 PSS 쪽에서 그림 그릴 때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수렴한다 안 한다. 지역감 모드 뭐 이런 것들은 빼고요. 이건 이제 저주파 동요현상에서 이제 PSS가 나오죠. PSS에 대한 설명들. 미소 신호 외란 안정도. 저주파 동요학에서 PSS 적용한다고 그랬죠. TCS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PSS를 어디다 적용하냐? 그 500메가, 그러니까 50만 킬로와트 이상에는 여기 그 의무화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국내 500MV 이상 발전기는 5년마다 PSS를 건전성을 시험하게끔 돼 있다. 여기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산자부에 이제 고시 나와 있는 것들. 여기 이제 이런 그림 그려주시라고 이렇게 안정도일 때. 나머지 토크 뭐 이런 부분 나온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이런 것도 넘어가고 이제 아까처럼 수렴하고 나가고 하는 부분은 안정하고 이런 부분들. 요거는 이제 수렴하니까 안정하고 인계적인 부분은 똑같겠죠. 발산하는 부분은 불안정하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셔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그림을 그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정도 할 때는 이런 등면제법 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등면제법 다 나오죠. 발전기 차단 고장 파급 장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장 파급 방지 장치가 뭔지 이런 것들은 다 연구반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압 안정도 나와있죠. 이 뒷부분은 이제 다 영문이니까 이건 QV 컨트롤이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전력계통공학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계통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정특성, 동특성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계통공학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류 계산이 뭔지, 동특성을 해석을 할 때 뭐 하는 건지, 이건 한정에서 쓰고 계시는 파워 시스템 시뮬레이터 포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지금은 지멘스로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과단 정도, 이런 식으로 뭐 크리티컬 클리닝 타임 이런 것들도 이렇게 뭐 CCT 이런 것들 내용을 보셨다 써주시면은 좀 더 틀려지겠죠. 등면제법 면적 그린 겁니다 지금. CCT라는 게 뭐냐 여기 물어볼 수도 있죠 나중에. 전력조류 계산, 뉴턴-라스포, 가우스-자제법, 고장전류 계산 내용 나오고 그 다음 전력계통 안정도에서 전압 안정도, 과저 안정도 이런 내용들 나오고 여기 이제 HVDC가 뭐냐 장단점, 제어 안정도 쪽에 가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QV를 하기 위해서 여기 HVDC 설비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사이리스 밸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고조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류원하고 전압형이 틀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버터가 전류형이 있고 전압형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좀 틀립니다. 팩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직렬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위삼각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SBC 나왔죠. SBC, TCSG 이런 그림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TCPR 이런 그림 그려주셔야 되고요. 축약을 해서 설명만 할 수 있게끔 스테이트콤은 뭔지 스테이트콤 하면 얘는 이제 GTO 인버터가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압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 여기 GTO 인버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버터 그런 부분 거기에 특이된 그 그림이 그려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테이트콤의 동작 영역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이런 거 UPFC 뭐냐 유니드파이드 플로우 컨트롤 해가지고 요때는 이제 변압기 2개를 해가지고 플로우를 계산해 주니까 키워드가 뭐냐 키 컨셉이 여기 지금 변압기 2대입니다. 그리고 사이리스 양쪽에서 제어해가지고 여기서 제어하는 설비가 있다. 이게 키워드란 얘기죠. 축약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는 중요합니다. 이상전압. 피레기가 중요합니다. 피레기. 이상전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외부 이상전압, 내부 이상전압 또 개폐서지가 있고 그 직경내 유도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내부 이상전압의 종류, 외부 이상전압의 종류 그리고 진행파가 뭔지 진행파는 나옵니다. 25점짜리로 피레기하고 엮어줘서 그래서 종단이 개방되었을 때 접지되었을 때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들 피레기에서 이상전압을 방지하는 대책들 충격비가 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피레기 특성, 전격전압 설치 장소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내차폐를 하기 위해서 절연협조를 하기 위해서 절연계급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BIL이라는 게 나오고 절연협조상에서 송배전성에서 해서 절연협조를 하기 위해서 피레기를 이용해서 PI기로 해가지고 피레기에 대한 전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선BTL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 절연협조가 뭔지 계통이 어느 정도 절연체계인데 뭐를 기준으로?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보호계정기 쪽으로 또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